2019 개정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5개 영역을 말하죠. 5개 영역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요 5개 영역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요 5개 영역은 반드시 차례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영역에는 목표가 있고 목표에 따른 내용 범주와 내용이 있습니다. 자, 5개 영역이 이렇게 밑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각 영역에 일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반 목표 아래에 구체적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3개예요. 구체적 목표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리고 이 목표에 맞는 목표의 1대1로 대응이 되는 짝이 되는 내용 범주가 있어요. 각각 1대1로 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범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문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5개 영역은 일반 목표와 구체적 목표. 구체적 목표는 내용 범주와 1대1로 짝짓기가 된다. 그리고 각 내용 범주 안에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5개 영역을 간략화했다라고 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5개 영역 이해하기. 일단 첫 번째가 5개 영역의 내용이 간략화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이 빠졌다라는 얘기죠. 개정 누리과정은 똑같이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그 연령별 누리과정이나 5세 누리과정에도 이 5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영역에 포함되는 범주와 내용 범주와 내용을 간략화했다라고 합니다. 각 영역은 3개의 내용 범주를 두어서요. 각각 3개를 두어서요. 총 15개의 내용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영역에 포함된 내용은 신체운동 건강이 12개, 의사소통이 12개, 사회관계가 12개, 그런데 예술경험은 10개고요. 자연탐구가 13개가 돼서 총 59개로 간략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총론과 영역별 내용의 관계 보시면요.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총론에는 5개 영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게 누리과정의 운영이죠.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운영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편성 운영, 교수학습, 평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자, 교사는 영역별 내용을 총론의 해설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 교사가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 다음과 같다라고 해요. 자, 구성의 중점 중에서 그 다음에 편성 운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에서 그 다음에 교수학습에서 그 다음에 교수학습에서 마항이 특별히 우리가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호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구분이 아니라 전조작기 유아들이 경험해야 되는 이 3호세 유아를 전조작기로 보고 전조작기 아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또는 경험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놀이시간 몇 시간이었어요? 놀이시간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5개 영역의 내용은 유아들의 경험을 구성한 거예요. 유아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쌤,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듀이 생각이에요. 듀이 생각. 여기 보세요. 놀이, 활동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흥미. 이거 다 듀이 생각 아닌가요? 그쵸? 놀이가 결국 활동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듀이, 우리는 이제 구성주의를 따릅니다. 우리 해설서는요. 그 다음에 유아들의 실제 경험을 강조한다. 아까 지금 듀이 얘기네요 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결국 내용이 유아들의 경험, 유아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강조하는 게 되는 거죠. 59개의 내용은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3호세 모든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나누어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유아가
늘 자신의 방식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놀이한다는 유아 경험의 실제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교사는 59개의 내용을 유아의 놀이 특성과 연계하여 융통성 있게 이해하고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역별 목표와 내용 범주의 연계 한번 보시면요. 개정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 범주는 그 의미가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설은 목표 및 내용 범주 이해하기에 함께 제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유아가 59개의 내용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목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목표를 경험한다. 59개의 내용이다. 내용이 59개. 목표는 일반 목표 아래 구체적 목표가 3개 있다 그랬죠? 내용 범주 몇 개였어요? 15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내용 이해와 유아의 경험의 실제를 연결하여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 누리과정은 59개 내용을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사는 이를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아가 놀이하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정 누리과정은 영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유아 경험의 실제와 연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59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내용 이해로, 그 다음에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내용은 유아 경험을 실제로 함께 제시하여 교사가 영역별 내용과 유아의 경험을 바로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역별 내용과 유아의 경험을 연계해서 이해하도록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해설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게 지금 내용이거든요. 이게 신체운동 건강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용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아이의 경험을 이제 실제 예시를 사례를 든 거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용이 있고 내용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것을 유아의 경험을 이제 경험에 대한 사례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9개 내용은 유아의 놀이에서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므로 내용 이해와 유아 경험의 실제 예시는 1:1 대응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내용 이해와 유아 경험의 실제의 예시 수는 범주마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개 영역의 통합적 이해 보시겠어요? 영역별 해석의 마지막 부분인 모모 영역의 통합적 이해에서는 놀이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고 각 놀이 사례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는지 해설했다고 합니다. 자,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59개의 내용별로 이해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네요. 교사는 유아가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추구하는 인간상, 통합적으로 경험하면서 뭘 이룬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향해 성장해 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사는 놀이에 따라 5개 영역 중 일부 영역을 놀이와 연결시킬 수 있고요. 교사마다 놀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이 놀이 사례,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건 아이들의 놀이를 교사가 관찰하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냐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사례 또는 같은 놀이를 관찰하더라도, 같은 유아들의 같은 놀이를 관찰하더라도 같은 상황에 있던 교사들이 그 놀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아들의 같은 놀이를 교사들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 전문가고 유아에 대한 경험이 많다 그래도요, 개별 유아들의 독특한 생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관찰을 하고 그걸 해석하려고 해도 나의 해석이 유아들의 원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현상학이라는 어떤 학문적인 또 얘기인데, 이거는 또 글로 나가면 또 너무 많고. 그런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점과 그 주체가 하는 거, 주체의 의도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항상 나의 놀이 해석이 유아들의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교사들의 해석과도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예로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유아교육 전공자와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유아들의 놀이나 모습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발달이고 굉장히 창의성 있네 이렇게 해도 옆에서 보기에는 왜 이렇게 분주하니, 얘 왜 이렇게 정신없니, 도대체 쟤는 왜 이럴까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발달을 이루고 있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바람직한 예입니다. 또는 이게 이제 모든 아이들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점들을 이제 그쪽에서는 도대체 우리 애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비전공자가 보기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아이들의 거짓말은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실제론에 의해서 거짓된 상상한 내용도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아이들의 실제론적 특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아이들은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론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따르는 피아제라는 학자가 발견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학자가 그렇게 여러 아이들을 연구했을 때 실제론인 걸 발견했다라면 이 실제론은 굉장히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알고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이의 상상이나 또는 아이의 어떤 오류, 틀린 믿음이라는 생각 못하고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유아교육 전공자는 이 아이가 실제로는 특성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면인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냐, 유아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개별 아이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하는 해석과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해석을 봐도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교육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떤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가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5개 영역 내용 설명과 평가를 연계할 때 유의점이요. 자, 내용 설명과 평가 연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59개 내용의 해설에 제시한 유아 경험의 실제 및 어떤 영역의 통합적 이해는 놀이 분석 사례나 평가 예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경험의 사례, 어떤 사례지 놀이의 사례, 놀이의 어떤 실제적인 예시지 분석 사례나 평가 예시는 아니래요. 이 예시들은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설명이지, 아이들의 놀이가 잘하고 있는지, 이 놀이 분석이라는 건 지금 교사에게 놀이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유아들의 놀이를 읽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놀이 분석 사례는 유아를 평가하기 위한 놀이 분석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이들의 놀이가 규칙 있는 게임으로 갔으니까 인지적 수준이 구체적 조작기로 가고 있구나.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놀이 분석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유아의 어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다. 이고요. 이런 사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교사로 하여금 유아들의 놀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놀이 사례를 준 거지, 그 놀이 사례 속 나오는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놀이가 얼마나 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아의 놀이를 분석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교사는 이 설명을 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배움을 연계하여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해설서에 제시된 59개의 내용을 유아의 발달 및 성취 기준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59개의 내용은 유아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이지 아이들이 성취해야 될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 뛰어들어서 상호작용해야 될, 경험해야 할 내용이지, 이 아이의 수준이 너는 3세다, 너는 4세다, 너는 5세다, 너는 전조작기다, 너는 감각운동기다, 너는 구체적 조작이다, 그런 아이들의 평가하기 위한 성취 수준이나 발달 기준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교사가 유아의 놀이 지원자를 어떤 역할을 해줄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지, 이 아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놀이 기록을 하거나 어떤 여기서 예시를 제시한 게 아니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체 운동 건강으로 나가겠습니다. 신체 운동 건강. 첫 번째 영역이 신체 운동 건강인데요. 자, 조금 힘들 것 같지만 나도 할 수 있어요. 자아 효능감이 나오고 있어요. 힘은 들 것 같은데 나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내가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 내가 해도 성공하지 않을 것 같은 데에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을 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 이제 내 수준을 벗어난 건 나도 알겠는데, 근데 나 한번 시도해보면, 연습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이제 자아 효능감을 생기게 하는 원리죠. 그래서 자아 효능감은요, 아이들이 어떤 것에 도전할 때는요,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도전을 하지,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아예 시도 자체도 안 한다가 반두라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과정에 그 4단계 과정에서 그런 어떤 자아 효능감을 중시하는 이유가, 자아 효능감에 비춰봤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 아이가 모방이라는 거, 운동 재생이라는 걸 하지, 내가 너무 어려워, 나 저거 못할 것 같아, 하고는 싶은데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운동 재생이나 그 운동 재생 모방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놀이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유아는 몸을 움직여 놀이하는 걸 좋아하고요. 자신의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운동 영역은 유아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해나가는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 교사는 유아가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신체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고 기초 체력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교사는 유아가 일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신체 활동의 즐거움, 기초 체력, 체력의 유형 같은 거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교사는 유아가 일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니다. 자, 목표는 이미 외우셨죠? 제가 고시문 할 때 외우고 오라고, 외우고 그 뒷내용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시문부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신체 운동 건강의 일반 목표는 실내외에서 신체 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입니다. 목표가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굉장히 간략해졌죠? 이거는 일반 목표, 구체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1대1로 대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첫 번째 내용 범주, 두 번째 목표가 두 번째 내용 범주, 세 번째 목표가 세 번째 내용 범주를 얘기해요. 1대1로 짝꿍이 돼요. 1대1로. 그리고 선생님 요거 자료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설서 자료는 여러분들이 PDF를 그 자료 있죠?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개별 복사를 하시거나, 근데 복사비가 더 들 거예요. 제본되어 있는데 공식 판매처 알려드렸죠? 그 여러분들의 선배가 공식 판매처를 그 카페에 남겨서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전달해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구매하셔야 돼요. 12,000원 밖에 안 하는데 그게 이제 4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3권이 나오고 하나는 고시문 팜플렛 같은 거죠. 근데 선생님 그걸 개별 복사하는 거보다 12,000원 주고 사는 게 싸요. 요새 인쇄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종이본은. 그거를 제가 카페에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 불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기가 공식 판매처고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면 다 불법이야. 다른 데서 사면 다 불법이고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독점 판매, 위탁 판매 하고 있어요. 거기서만 이제 사는 게 공식이거든요. 거기서 꼭 사세요. 거기가 제일 싸요. 그리고 인쇄비도 안 받는 거예요. 12,0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크게 하는데 작게 했을 때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료 보셔야 돼요. 제가 작게 했을 때는.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내용 범주, 두 번째 목표, 두 번째 내용 범주, 세 번째 목표, 세 번째 내용 범주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신체 활동 즐기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렇게 1대1로 짝짓기가 되는 거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각각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신체 활동 즐기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 요거를 선생님 조작 운동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론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기본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기본 운동. 그래서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론 파트 가면 요 해설서 다 하고 나서 3주차부터 요 해설서와 매치시키면서 이론 강의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의 해설서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 이론 강의가 그 또 산으로 가는 거야. 어디 갔는지 또 없어. 나의 인지구조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론 강의 끝나고는요. 해설서에 대한 이해도를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설서 그 각 영역에 관한 신이론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설서에 대한 이해 없이 신이론 안 들어와. 남의 돼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그쵸?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설서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완전 선생님들 인지구조에 꽉 박혀 있어서 해설서 내용을 이제 책을 안 봐도 해설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까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를 기본 운동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론으로 가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자발적. 요 5가지가, 요 4가지가 신체 활동 즐기기에 해당이 되고요.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에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선생님 보세요. 지금 요게 연령별 구분이 아니라 3, 4, 5세 모두를 통합한 건데 우리 3, 4, 5세 모두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한대요. 대처하는 방법. 이제 물론 물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대처하는 방법은 꼭 나온체하지 않아도 돼. 도움을 요구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체적인 경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은 안전과 관련해서는요, 선생님, 연령이 없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실은 중요하고 모든 아이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아이들이 그 방법을 경험하고 안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실제로 할 수 있냐? 성인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인들이 항상 그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결국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 4, 5세 상관없이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입니다. 그 2015 같은 경우는 연령 어린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연령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참 해설서 보면 참 예뻐요. 무슨 얘기냐면 예쁘다는 게 우리 유아를 그 유아교육을 정말 이제 잘 녹여들었다. 유아교육을 어떤 기본을 정말 잘 녹여들어서 쌓임새 있게 구조도 있게 참 잘했다. 유아교육을 또는 유아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참 어떤 바람직한 또는 모범이 될 만한, 여기서 모범이란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모범이 될 만하게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건 유아를 아는 사람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설서만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하시는데도 우리 선생님들이 훌륭한 전문가, 유아교육 전문가인 공립유치원 선생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래요. 나머지 그 내용 다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목표 및 내용 범주 이해하기.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목표 및 내용 범주는 유아가 다양한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청결과 위생, 즐거운 식사, 적당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대요. 유아가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이며 놀이하는 즐거운 경험을 강조하고자 기존 누리과정에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하기와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를 통합했대요. 하나로 묶었어요. 신체 활동 즐기기로. 선생님, 요게 있잖아요.
우리가 2015 내용 안 물어볼 것 같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물어볼 수 있냐면 2019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2019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바른 태도로 즐겁게 음식을 먹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바른 태도로 즐겁게, 그래서 음식 자체를 즐기도록 새롭게 그런 내용을 포함했고, 기존 누리과정의 배변이나 낮잠 등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교수학습의 바항을 통해서, 그거는 하루 일과 전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이 아니라 하루 일과 전체 기본생활 습관에 넣었다라는 거고요. 유아 안전교육, 요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중요하니까. 강조하고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정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법령 및 지침. 선생님, 요거는요, 유아 안전교육은 우리가 뜬금없이 누리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그런 안전교육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동복지법 있고요. 또 이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침이 뭐냐면 법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의 영은 대통령령,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시행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실은 이게 이제 명령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이라 그러는데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암기만 하면 되잖아. 그쵸? 우리한테까지 그런 법의 원리를 물어보지 않아요. 아니, 우리한테 안 물어봐요? 진짜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암기에 쉽게 외우면 돼. 원래는 명령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영이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세요.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대통령령 이래서 그 영의 마지막 두 번째 영의 그 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통령, 영,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규칙은 관계처예요. 국가관계처. 한마디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서 다뤄요. 그래서 시행규칙은 교육부가 고시하는 거.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거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고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지침이라는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이 지침. 이거는 이제 이 지침도 관계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아교육법과 관련해서 지침은 생활기록부 우리는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부가 고시하는 거. 왜 그럴까요? 법으로 모든 걸 다 국회를 통과시킬 수 없어요. 근데 국가가 이제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 그걸 하나하나 다 하면 국가가 정책이 마비돼 버리죠. 그래서 법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들, 그 최소한의 기준들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게 시행령, 대통령령인 거고, 그거보다 더 하나하나 구체적인 게 시행규칙인 거고, 그거보다 하나하나 더 구체적인 거, 시행규칙에 담지 못했던 거를 지침으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법령이라 하면요, 요 세 가지를 법령이라 그래요. 법령. 그래서 국가 법령 법제처인가 있거든요. 법제처. 법제처에 가면 모든 법과 고시를 다 볼 수 있어요. 고시, 지침. 이거 고시가 나올 수도 있고 지침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제처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이거 세 개를 법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것들을 고시, 지침 등을 지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 법령이라는 게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와 지침, 이 고시나 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유아 안전교육을 해설서에서 강조했다. 이 뜻이에요. 자, 세 가지 내용 범주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세 가지 내용 범주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신체 활동 즐기기. 유아가 스스로 신체를 움직이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실내외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체 활동을 즐기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유아가 스스로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고 즐겁게 식사하며 자신의 신체 리듬에 맞춰 휴식을 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는 내용이고요.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며 자주 접하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규칙을 지키며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의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처하는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내용 범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각 내용 범주에 대한 이미 외우신 거.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 좀 볼까요? 선생님, TV, 컴퓨터, 스마트폰은 이제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4차 산업 또는 5차 산업으로 또 나아갈 거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2차 산업, 3차 산업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 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경험은 직접 경험이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놀이하고 또래들과 뛰어놀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코로나라는 게 탁 터져가지고 그 애들을 유치원에 올 수도 없는데 유치원에 오지 말고 집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직접 경험이라는 걸 어떻게 심어주겠어요. 그 아이들이 또래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비대면 스마트폰이나 이 화상이 돼버렸는데 그 아이들에게 더 이상 너네는 직접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해.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하냐고요. 그쵸?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좋냐 안 좋냐, 그 아이들에게 뛰어노는 게 적당한 시기이다. 이 아이들이 여기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게 원칙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은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직접 경험의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야 유치원 교육도 받을 수 있어. 그쵸? 유치원 교육도 이제 비대면 스마트폰 컴퓨터로 돼. 그리고 얘들이 교육받으려면 이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이 곧 자신들의 삶이자 생활이고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유치원 열어서 나가고 있죠. 몇몇 유치원 지역마다. 그쵸? 좀 이제 완화되면서 백신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됐잖아요. 뭐 그런 하고 이제 다시 나가고는 있지만 못 나가던 시절. 또 언제 그런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그래도 또 언제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올 수도 모르고 또 이미 비대면에 익숙해진 아이들,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에 익숙해진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치원으로 돌아가도 걔들은 비대면을 활용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견학 가고 이제 뭐 전문가 초청하라 이럴 때 전문가들이 유치원을 못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애들이 화상통화를 하면 되잖아요. 비대면을 하면 되잖아요. 왜 얘들한테 그게 이제 삶이 돼버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지 말자,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요.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용 범주, 신체활동 증기기, 목표 다시 나와 있고요. 내용 범주에 따른 죄송합니다, 선생님. 내용 범주가 나와 있고요. 그 내용 범주의 구체적 내용 범주와 1대1로 대응이 되는 목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4개가 소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내용 4개를 여기 밑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는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며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알고 다양하게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 어디? 유아들과 함께 체조를 하는데 목을 오른쪽 왼쪽, 어깨는 으쓱거리고 목은 돌리는 거고 어깨는 으쓱거리는 거고 허리는 허리를 돌리는 거고 무릎은 구부렸다 필 수 있는 거고 손목과 발목은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어깨도 돌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물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목의 성격, 어깨의 성격, 신체 각 부분의 특성에 따라 잘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는 모습들이나 방법들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네요.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는요. 유아가 몸을 움직이며 균형을 잡고 몸이나 도구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거. 자,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어야 어떤 기구나 도구, 사물을 잡고 그것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몸을 대한 균형 감각과 몸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눈과 손의 협응이 나와 있어요. 눈과 손을 협응하고 소근육 움직임을 조절하는 건데요. 소근육은요, 선생님,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에요. 큰 이런 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소근육 움직임까지 조절하는 게 신체 움직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음땡 놀이가 사례로 나와 있네요. 급히 멈춰서서 이런 게 뭐냐면 급히 재빠르게 이런 게 민첩성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민첩성이지 재빠르게 이런 거. 그래서 급히 그러니까 방향을 재빠르게 바꾸거나 뛰어가다가 재빠르게 급하게 쓸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민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발력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순발력은요, 힘을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뛰기 같은 거 할 때 달려갔다가 순간적인 힘을 확 써서 멀리 확 뛰잖아요. 그게 순발력이에요. 민첩성이 재빠르게. 그래서 급히 멈춘다, 재빠르게 멈춘다, 빠르게 멈춘다. 그게 민첩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재빨리, 몸의 방향을 재빨리 바꾸다, 급히 멈춰서다. 이 두 개와 관련된 기초 체력의 요소가 뭡니까? 그러면 답은 민첩성.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70%고 순발력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30%. 그러면 여긴 탈락, 여기가 합격.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천천히 있잖아요. 천천히. 이게 이제 속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빠른 걸음. 이런 것들도 이제 라반의 움직임의 원리 중에서, 움직임의 요소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그러면 속도. 뭐 이렇게 뭐 가는 거예요. 시간의 요소에 속해요. 그러면서 속도에 속해요. 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우리가 요 사례들을 가지고 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 사례와 관련된 신체 운동 건강의 내용 하나 써라. 그러면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례들이 요 내용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과도 물론 관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에는 반드시 이 내용 범주다. 이 사례는 반드시 이 내용 범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 범주에도 이 내용에도 속하고 다른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인데요. 요아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걷기, 달리기, 뛰어넘기 등의 이동운동. 선생님 봐봐. 이런 거 물어봐. 이거 뭐예요? 이거 어느 기본 운동에 속해요? 그럼 이동 운동이요. 그 다음에 구부르기, 뻗기, 돌기는 어느 기본 운동에 속해요? 제자리 운동이요. 공, 줄, 후프 등의 도구를 이용한 운동은 어디에 속해요? 조작 운동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제자리 운동 중에서 저것이 뭐냐? 그러면 뭐 답은 구부르기요, 뻗기요, 돌기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각각의 이제 이런 것들의 예시는 기본 그 신이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운동, 비이동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 요건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이 여기에 속한다. 각각의 예시를 알아두시는 것도 속해요. 그 다음에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유아가 하루 일과에서 실내외의 다양한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 즐겁게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이다 하는데요. 여기 이제 후프 돌리기가 나오고 있네요. 후프를 이용한 것은 무슨 운동? 요 예시에 나오면서 요 기본 운동 중에 이게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은 조작 운동에 속해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가 바깥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나랑 달리기 할 사람 했더니 나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시로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내용 범주 건강하게 생활하기가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가 있는데요.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에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범주의 구체적 목표와 그 다음에 1대1로 대응되는 목표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각각의 내용 한번 봅시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는 손을 씻고 이를 닦는 등 몸을 깨끗이 하는 적절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게 있고 나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는 유아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음식을 소중히 여기며 제자리에 앉아서 골고루 즐겁게 먹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하는 음식. 소중히 여기고 제자리에 앉아서 골고루 즐겁게 먹는다. 시금치 무침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맛보고 싶어 해요. 맛있어? 맛없지. 난 안 좋아해. 안 먹을래. 그랬더니 교사가 시금치에 양념옷을 입혀서 맛있게 변신시켜볼까 하면서 직접 아이들이랑 요리를, 이제 시금치를 무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참기름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냄새 난다. 맛있어요. 저도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그 음식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걸로 탄생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직접 한 거니까 더 흥미를 가지고 더 호기심을 가지고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시금치를 그냥 먹을 때와 양념을 해서 먹을 때에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양념의 의미 이런 것들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양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네요.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유아가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서 쉬고 싶을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많이 움직여서 쉬고 싶을 땐 휴식을 취해야 되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휴식이 아마 필요한 시기일 거예요. 지금 넉다운되어 있을 수 있는, 넉다운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하나 견뎌야 상반기를 끝내고 쉬는 게 맞아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유아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방식, 몸을 청결히 깨끗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날씨와 상황에 알맞은 옷 입고 찬 음식 적당히 먹고 정해진 음식에 자고 일어나기,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따뜻한 물 마시기 등을 경험하는 내용이래요. 자, 다양한 생활 방식, 질병 위험으로부터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에 예시가 지금 나와져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시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놀이 가서 아이들이 에어컨 틀어달라 그랬는데 교사가 일단 선풍기도 켜놓고 땀을 많이 흘렸으니 얼굴이랑 팔 씻는 거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쉬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에어컨을만 틀지 않고 선풍기로 튼 거는 에어컨 바람이 좀 더 순환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더 넓게 가는 것도 있지만요. 선생님 에어컨 만 세게 틀어놓으면 갑자기 센 바람이 나오면 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아이들이 감기에 바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에어컨을 약하게 아마 틀면서 선풍기를 같이 틀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먼저 씻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청결하게 하고 물도 마시고 이럴 때는 이제 땀 흘렸으니까 팔이랑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일단 물도 마시게 해야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애들이 바깥놀이에서 놀고 나서 누워서 좀 쉬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열이 났을 때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렇게 감기에 나을 수 있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가고 있네요. 자, 세 번째 내용 범주의 구체적 목표와 4가지 내용이 소개됐고요. 각각의 4가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가 있습니다. 유아가 일상에서 위험한 장소, 상황, 도구 등을 알고 안전한 놀이 방법과 놀이 규칙. 자, 놀이 방법과 규칙을 알고 지키며 놀이하고 생활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놀이 방법과 규칙을 지키며 놀이하고 생활하는 방법이 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가 있고요. 유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며 바른 자세로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바른 자세로 이용하는 내용.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돼요.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며 바른 자세로 이용해요. 우리가 이제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걸로 초점이 된 거는요. 이유는 이거예요. 일상에서 이제 자주 접하는 일상이고 현실이고 아이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위험한 장소, 미끄럼틀에서 이제 서서 내려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뒤에 내려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안전하게 타기 위한 약속을 정하자고 교사가 제안했네요. 아이들이 이럴 때는 교사가 제안할 수 있어요. 그쵸? 아이들이 놀이규칙을, 지금 미끄럼틀과 관련해서 놀이규칙이라는 걸 개념이 없다라면 교사가 이제 우리가 놀이규칙 이걸 정하고 한번 해볼까? 우리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교사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규칙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이는 이제 색종이로 이제 하고, 한 아이는 색종이로 아이가 이제 컴퓨터를 만들고
다른 아이들이 이제 그 색종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에게 같이 찾아볼까 하고 있어요. 실제 컴퓨터가 아니라 색종이를 가지고 지금 모니터, 자판 이런 걸 만들어서 색종이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 잘 보세요. 컴퓨터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공용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컴퓨터를 언제 활용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때 관련 정보를 더 알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컴퓨터 이럴 때는요, 선생님 아이들이 직접 컴퓨터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직접 진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컴퓨터도 모형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본인들의 놀이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미 아이들이 컴퓨터 사용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통안전규칙을 지킨다요. 유아가 안전한 보행 및 도로 횡단, 교통기관의 안전한 이용 등 그 다음에 교통안전규칙을 알고 실천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유아가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며 평소 훈련에 따라 대피하는 연습을 하는 등의 안전교육과 관련된다. 3세 유아가 종이벽돌을 이어 길을 만들고 교통표지판과 자동차를 일렬로 놓고 그 다음에 사람 모형 2개를 가져와서 발 한쪽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면서 조심조심 지나가요. 자동차들은 우리가 건너면 지나가요. 우리가 건너면 지나가요. 이 부분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얘들 지금 있잖아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교통 표지판의 용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팔을 가져와서 차를 멈춰 교통 지도하는 거죠.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안전규칙을 내면화하면서 실천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안전사고, 이게 안전사고를 피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 교통사고가, 그런 것들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화재,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지진 대피 방송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책상 아래 벽 쪽으로 대피하는 거 알고 있고, 지진 잠시 멈췄다는 안내 방송 후 교사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는 화재 대피, 그 지진이지 재난이지, 이거는 재난 대피 그런 방법을 알고 자기들이 생활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쵸? 지진 대피, 지진 방송이 나니까 책상 밑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지진이 났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애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배운 대로 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내면화, 평소 훈련에 의해서 대피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대피 훈련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재빠르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자,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통합적인 이해가 나오고 있는데, 유아들의 예시, 나 잘했죠 활동을 통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 5세 반 아이들이 함께 놀이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신체운동 건강 중에서 신체활동 즐기기,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신체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기,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기,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예시들도 있죠. 어떤 부분이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인지,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인지, 이런 예시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들의 사례에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밑줄을 쭉 긋는 거예요. 밑줄을 쭉 그어. 그 다음에 이게 신체 운동 건강 중 어느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나? 그럼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과 관련된 유아들의 경험을 이렇게 예시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활동 즐기기라는 내용 범주와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기와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체운동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경험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도 관련되어 있고 사회관계와도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경험은 하나의 영역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영역이 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 안에서도 여러 내용 범주가, 또 하나의 내용 범주 안에서도 여러 내용이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내용들이 아이들의 경험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 나와 관련되어 있고, 뭐 사회관계에서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뭐 관련되어 있고, 자연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